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메이커스란 디지털 기술을 응용해 스스로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내는 창의 계층인데요. 전라북도와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이 손잡고 2016 전북 메이커스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와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이 하나 되어 창작개발의 문화 확산을 위해 열리는 전북 메이커스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메이커스는 발명가, 디자이너, 기술자 등 전문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3D 프린터를 이용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스스로 물품을 만들어내는 창의 계층을 말합니다. 이번 행사는 전북 창업벤처 주관 행사의 일환으로 창업의 발판과 중소기업 사업 확장 기회 등 3D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행사 주요 내용으로는 기술 포럼, 메이커 경진대회, 출품작 전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인기가 많았던 체험 부스에서는 3D 프린터를 이용한 셀프 제작, 경진대회 출품 전시, 3D 기업의 제품 시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통해 참가자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 우리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서 지원했던 3D 프린터의 그 성과를 같이 공유하고 또 전파하기 위한 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람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북 지역의 창업자와 중소기업이 원하는 3D 프린팅 활용 시제품 제작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페이퍼코리아 공장이 이전하며 조성되는 군산 디오션시티 조성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디오션시티는 1단계로 롯데아울렛과 아파트 단지 조성에 이어 복합상권인 B2에서 B5 블록에 대한 매각을 진행 중입니다. 유희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군산시 내 페이퍼코리아 자리에 롯데아울렛 건축이 허가된 데 이어 상업용지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등 디오션시티 조성 사업이 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부지 약 18만 평에 조성되는 군산 디오션시티는 전북 지역에서는 최초로 개발되는 신도시급의 복합개발단지로 롯데아울렛, 학교, 근린공원, 유럽형 스트리트몰, 공동주택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 페이퍼코리아는 군산 디오션시티 조성사업 1단계로 롯데아울렛과 아파트 단지 조성에 나선 가운데 복합상권인 B2에서 B5 블록에 대한 매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매각되는 상업용지 B2에서 B5 구역의 4개 블록은 롯데아울렛, 매각 대상지, 유럽형 스트리트몰로 이어지는 디오션시티 상업지역의 중심에 위치하는 규모 8,594제곱미터의 상업부지로 금융타운을 비롯한 1, 2종 근린생활 관련 유명 브랜드들이 입점하게 됩니다. 이에 지난 24일과 26일 두 차례의 입찰 공고와 함께 27일 상업용지 매각 현장 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투자자들은 단지 내의 6,400여 세대의 입주민과 주변 배후 세대 약 5,300세대의 핵심 상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최저 입찰 금액이 3.3제곱미터당 800만 원으로 공고됐지만 그 이상의 금액으로 많은 수의 입찰자들이 생겨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각을 주관하고 있는 세빌스 코리아는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통한 매각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11일까지 매입 의향서 제출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이나 아니면 현재 투자자분들이 이 상업용지가 현재 디오션시티 내 중심 상업지로서 모두가 인정하고 있고 향후 디오션시티가 정상화될 때 군산의 최고 상권으로 아주 발달될 투자 가치가 아주 높다라는 판단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업용지를 개발해서 상가들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상업용지 매각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매각 공고를 본 타 지역에서도 문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은 단순 최고 금액 입찰자 대상이 아닌 매수 예상자가 매매 대금에 대해 완납할 신용도가 있는지와 매수 목적, 대금 납입 조건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11월 18일 최종 선정하고 11월 말까지 모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의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정읍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행복장터가 개장했습니다. 행복장터에서는 복분자를 비롯해 정읍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과 특산물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저렴하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정읍시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내에 정읍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정읍시 내장산 행복장터를 건립하고 지난 26일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행복장터 건립에는 총 사업비 1억 5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행복장터에는 지역 특산물인 복분자를 비롯해
블루베리, 수박, 참외, 토마토, 고추 등 정읍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과 특산품 등 50여 품목이 진열될 예정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저렴하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연중무휴 운영되는 이곳 휴게소 장터에는 사계절 다양하고 신선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장터는 앞으로 정읍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 정읍 농특산물 판매 등을 통해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정읍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임은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교육부가 내년도 전북교육청의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에 누리과 종목 762억 원을 삭감해 교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북교육청에 2017년도 교부금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장명식 위원장은 김승환 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장명식 교육위원장은 26일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교부금 삭감은 교육감의 소신과 원칙을 지킨다는 명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명식 위원장은 이미 정부가 추경을 통해 1,007억 원의 예산을 전북교육청에 지급해 충분하다며 국회에서 누리과정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도교육청은 우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교육부는 김승환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에 내년도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에 누리과정목 762억 원을 삭감해 교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전북 지역 아이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의 입장입니다. 이에 장명식 위원장은 법리나 논리를 벗어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교부금 삭감에 따른 불이익이 현실화된다면 그 책임은 김승환 교육감에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LN 김진구입니다. 한국장학재단과 충청남도가 충남도 취업 역량 강화와 대학생 지원 사업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양기관은 충남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의 정책 수립 및 운영과 지역 우수기관 및 인재 확보,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등의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청년 희망드림 사업을 통해 매 학기 선정된 대학생과 기관 간 매칭으로 전공 분야 현장 실습을 지원하며 2017년부터는 대상자로 선발되면 출자 출연 기관 및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채용을 전제한 실습 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 기관은 화력발전사와 함께 지역대학이 밀집해 있는 천안 지역의 연립주택 등 기존 주거시설을 활용해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조성하고 문화센터 등의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청년희망드림 사업을 통해 지역 근로기관은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할 수 있고 대학생은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직무 경험을 쌓으며 취업까지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가 도내 19개 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방대학 육성협의회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근거한 법정협의회입니다. 강원도지사와 도내대학 총장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산하의 실무위원회를 두어 수시로 대학과 협력사항을 협의합니다. 이날 협의회는 도내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 중심으로 2017년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협의했습니다. 또한 2018 평창동계 올림픽을 1년여 앞두고 강원도와 대학교 간 협력사항을 협의하고 대학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10일 협의회 상정안건을 사전 논의하기 위해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도내대학 기획처장과 첫 실무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최문순 도지사가 지방대학 육성협의회에서 강원도와 대학 그리고 지역사회가 활발한 소통과 교류로 상생협력을 할 수 있도록 대학교 총장님들에게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광주 지역 5개구 노인들이 함께 어울려 생활체육을 즐기는 제11회 광주시장기 어르신 생활체육축제가 열렸습니다. 광주에서 60세 이상 노인 생활체육축제가 열렸습니다. 광주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5개구 체육회, 대한노인회 광주시 연합회가 주관하며
광주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으로 개최한 이번 축제는 실버체육을 활성화하고 노후 대비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각 구별 60세 이상 5천여 명의 노인이 참가해 레크리에이션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체육마당, 화합마당, 문화마당 순으로 펼쳐졌습니다. 체육마당은 단체 훌라후프, 고무신 양궁, 오자미 넣기 등 구별 친선 운동회로 펼쳐졌습니다. 레크리에이션과 춤, 노래 등을 뽐낼 수 있는 장기자랑 시간인 화합마당이 이어졌으며 초대 가수 초청 공연 행사인 문화마당까지 신명나는 잔치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이에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국민건강 100세 시대 건강한 노후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생활체육 축제 참여를 통한 건강 증진과 어르신들 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노인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스포츠를 즐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아파트에서 간접 흡연으로 인해 주민들 간의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는데요. 이에 아파트에서는 게시판에 금연 문구가 담긴 전단지를 부착하는 등 흡연 문제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아파트 간접 흡연이 최근 층간소음보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의 한 아파트에 사는 주민은 집안 곳곳에서 나는 담배 냄새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화장실 환풍구를 통해 다른 집에 담배 연기가 흘러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층간 흡연 문제를 줄이기 위해 게시판이나 출입구에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라는 문구가 담긴 전단지를 부착해 놓은 상태지만 주민의 양심에 맡길 뿐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실내 간접 흡연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해 2017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제도 개선 방안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의무와 관리 주체의 공동주택 실내 흡연 중단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 조사 가능,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 흡연 중단 협조 의무, 관리 주체의 층간 간접 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등입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 전이라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배려해 공동주택 실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차류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전라북도 정읍에서 열립니다.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제5회 정읍 자생차 페스티벌이 내장산 문화광장 옆 농경문화체험 교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제5회 정읍 자생차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다양한 차 전시는 물론이고 시음, 판매와 달의 시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시는 정읍 시민뿐만 아니라 단풍철을 맞아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정읍 자생차의 역사와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와 차 생산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동국 여지승람에 따르면 정읍차는 지방 토산품으로 진상되거나 약재로 활용돼 왔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이 반면에 천원다원이 조성됐고 이곳에서 생산된 천원차는 일본으로 수출되는 등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한편 시는 현재 정읍 자생차의 우수한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 차문화 산업 육성과 발전에 나서 생산과 가공, 체험에 이르는 6차 산업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